그청개입니다.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흐름입니다. 흐름. 네가 흐름을 알고 있어? 너 그거 모르면 절대 부자 못 돼 라는 걸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책이에요.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핫하죠.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지금 중간에 사퇴하니 많이 뭐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을 알고, 또는 뭐 인스타그램 처음 시작할 때 최적화 세팅하는 이런 방법 알고, 뭐 유튜브 알고리즘 알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파도 같은 잔잔한 게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권을 잡지 않습니까? 모멘텀, 흐름, 플로우 이런 거 보잖아요. 대가들은 소소한 스킬 이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배우면 돼. 아니면 그런 직원을 고용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런 전문가랑 함께 협업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술단에 이런 것들은 기획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큰 흐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딱 그런 점을 짚어요. 사람들은 기술적인 걸 되게 바랍니다. 이 안에 뭔가 방법이 많이 들어있길 바래.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기술만 알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말씀. 기술과 방법 알아서 성공한 사람 한번 돼보세요. 잘 돼봐야 기술자야, 특급 기술자. 기획자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읽지 못한다는 거, 인간 심리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획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알아야 되지.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뭡니까? 심리잖아. 이 돈에도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책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번역체라서 어떤 분한테는 다소 매끄럽게 읽히는 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내가 볼 때 이 큰 흐름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런 책을 보는 게 저는 참조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으로 돈 벌기 이런 책들보다 100배 낫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솔직히 시간 낭비야. 마침 이 책 3천만 명이 봤고, 그리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반응도 대단했어요. 다만 이 흐름이라는 거, 판을 짜고 그리고 읽는 거, 이런 거는 좀 더 쉽게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어렵거든. 그래서 이걸 아주 진부한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판을 짜고 읽는 게 뭐냐면, 미국의 골드러시가 갔을 때 1800년도에 돈 번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하죠. 그때 첫 번째 가장 빨리 간 사람, 두 번째 골드러시. 전 세계에서 독일이고 유럽이고 다 몰려들었잖아요, 미국으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골드러시로 막 금캐로 몰려다니는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한 사람, 대표적으로 리바이스 청바지 있죠? 다 거부가 됐잖아요. 이게 다 흐름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몰라도 잔챙이는 될 수 있어, 잔챙이 부자는. 근데 큰 부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잔챙이 부자라도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자, 됐고. 그 기왕 말 나온 김에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봐서는 너도 나도 사고 싶지. 6천만 원, 1억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10원짜리가. 지금 너무 고점이 돼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 1,000만 원치 샀었으면 지금 100억, 200억 됐어. 비트코인도 똑같고요. 가치가 폭증을 했지. 흐름을 안 사람들은, 그 바람을 읽은 사람들은 파도는 크든 작든 막 이럴 수는 있어. 가격이 30% 무너지고 이렇게 해도. 대중들의 심리,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흐름을 읽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말만 들어도 어렵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건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이나 뭐 신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읽는 방법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그 흐름을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거야. 왜? 과거에 일어난 일은 미래에도 일어날 거거든. 과거에 없던 일은 미래에서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반드시 미래에도 일어난다. 선행지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봤어요. 다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나 혹은 특정 개인한테만 벌어지는 어떤 상황 아닐까? 완전 개별적인 사건을 갖고 침소봉대 막 일반화를 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럼 이 책은 사기꾼이 되겠죠? 누구한테나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벌어진 일을 가지고 논한다면 안 되는 거고,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흐름을 읽게 되면, 그거에 맞는 정신력만 갖게 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난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한마디만 말을 한다면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뭐 고르시겠어요? 첫 번째는 부자야, 부자. 또 하나는 부자가 되는 법.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고른다고 하셨을 거예요. 자, 틀렸습니다. 반성하세요. 부자를 고르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줄게. 100억 줄게. 또는 100억 버는 방법 알려줄게. 다시 예를 들어드리니까 쉽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나한테 현찰로 100억 줍니까? 아니에요. 100억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나는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지?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건 그저 부자가 되도록 돕는 방법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자는 최대한 알려줍니다. 자기의 지식을. 그럼 그걸 읽은 우리는 일단 지식은 다 받았으니 실행하느냐 마느냐 독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명이나 읽었을 만큼 확실하게 그 가치는 검증받은 책입니다. 저자라는 사람, 이 모건 하우절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이고 최우수 비즈니스 상도 수상한 사람입니다. 현재 돈도 많이 버는 걸로 보이는데 벤처 캐피탈사, 펀드 파트너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돈 많이 벌죠? 돈 옆에 있는 분들이니까. 수십조 원씩 돌아다니잖아. 오로지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나도 부자가 될 관상인가?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 혹은 하다못해 내가 부자가 못 된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후기는 대체로 평들은 다 좋습니다. 베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읽힌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다. 문장이 쉽고 간결하다. 돈의 시리즈가 바야흐로 붐인데 그런 책들 중에서 읽기가 가장 편한 것 같다. 베스트 후기예요. 저자가 강조하는 건 비치지 말라. 남과 비교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책인 것 같다. 조급증을 없애주는 책인 것 같다. 근 30년 안에 나온 들 중에서 주식 관련된 책, 투자 관련된 책을 딱 한 권 고르라면 바로 이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워스트도 있어. 정말 거지 같다는 거죠. 경제에 관련된 책 중에 최악입니다. 처음엔 번역이 문제인가 싶었는데 요점을 말하는 서론이 너무 길고 내용이 들쭉날쭉하니 집중 자체가 안 되고 책을 읽는 게 고통이네요. 마치 글청개스럽네. 제목이 진짜 너무 천박하다. 내용이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좋은 글에 이런 수준 낮은 제목밖에 못 달았나? 악평이라기보다는 제목을 잘못 썼네요. 출판사의 카피라이터가 문제인가? 이 책의 특징은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소설처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구성을 했어요. 댓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2023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분이 그 쓴 시점이 2022년도야. 지금 2024년도니까 워런 버핏쯤 됐겠는데 책 대부분이 스토리로 돼 있어서 읽기 되게 편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책 들어가는데 먼저 요약부터 해드릴게요. 저자는 부자가 안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단순히 금융이라는 프레임이 아닌 심리학과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더 잘 이해가 된다는 사실. 이건 뒤에서 선명하게 제가 예를 들어드릴 겁니다. 실제 저자는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행동, 원인, 편향, 결핍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20가지를 체계적으로 빼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된 거야. 그렇게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고 3천만 명이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저자가 얘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부자가 못 된다는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리라는 거야. 복리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부자로 유지하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들조차도 이 유지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다루고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찔리진 마시고 저도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돈도 금방 쓰고 종잣돈이라는 거마저도 확률 게임으로 다 날려버린다는 건데 미국인들이 복권을 사는데 쓰는 돈이 그 사람들이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책을 사는데 쓰는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최저소득 이런 분들 1년간 복권을 사는데 쓰는 비용이 412달러래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 가치로 하면 5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56, 57만 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까놓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실력을 키우는데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운빨에만 맡기는 거야. 확률에만 맡기는 거죠. 이거 바보 같은 겁니다. 확률 내가 되면 좋긴 하지.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 책에서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25년간 주유소에서 일하고 말하자면 잡부죠. 잡부로 일한 분이 나중에 죽을 때 얼마를 남겼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돈 벌기는 얼마나 벌었겠어. 이분이 남긴 돈이요. 놀랍게도 800만 달러야. 이게 한 100억쯤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자기 양아들한테도 주고 사회에도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아세요? 92세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복리. 뒤에서 워런 버핏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10억, 10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푼돈을 우습게 보지 말라. 복권사에 쓰지 말고 차라리 투자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MZ세대들도 어떻죠?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기 월급에서 일부를 떼갖고 쌀알 만한 금을 사 모으는 지금 시대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부자로 유지해서 사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펀드 매니저예요. 자산이 얼마냐면 1억 달러였어요. 얼마입니까 이게? 1,400억이 넘는 돈이에요. 나 같으면 400억만 있어도 은퇴하고 편하게 살겠구만. 1,400억인데 이 사람 계속 배팅을 했겠죠. 펀드 매니저답게.
홀랑 말아먹었습니다. 이분 어떻게 됐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부를 만드는 기술은 있는 사람조차도 부를 유지하는 방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경각심을 갖고 본 대목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고 느낀 점인데, 이 미국에서 1850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 9번의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미국이 죽은 숫자가 1300만 명이래요. 이 기간에 만들어진 기업의 99.9%가 문을 닫았대요. 이 기간에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이 됐고, 1년 만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67만 5천 명이고요. 그리고 4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자연재해가 무려 30번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을 누적했더니 48년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내가 워런 버핏인데, 야, 나중에 테슬라 잘 될 것 같으니까, 엔비디아 잘 될 것 같으니까 사놓고서 난 기다려야지. 반토막 나고 10분의 1 토막 나도 기다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유지 못해. 정신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냥 팔아야겠다. 손절치고 말죠. 이게 아마 주식투자나 재테크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수치가 말해주는 이 공포심이 어떤 건지 잘 몰라. 중요한 건 뭐냐면 버틸 수 없다는 거야. 일반적인 정신력이나 일반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시장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럼 실력이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 아주 병주고 약주는데, 한편으로는 무능해도 부자가 된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행운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까 사례가 나왔는데, 이 워런 버핏이 이분의 현재 가치로 자산이 116조 원이래요. 이분 처음부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산의 90% 이상을 만드는 거는 50살 이후부터였어요. 참고로 저도 아직 50이 안 됐거든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서초동에 서초 레미안인데 한 30억쯤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30억짜리 아파트면 이분한테는 한 500원쯤 되겠죠. 내가 길 가다 오면 500원 잊어버렸어. 그럼 서초동 아파트 30억짜리 하나 잊어버린 거야. 이분한테는 그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돈을 만드는데 그 핵심 그 원리가 뭐였냐?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고요. 그냥 75년을 버텼어. 좋은 걸 보는 안목, 인내심, 내구력. 저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실력이라는 건 진짜 버티는 게 맞구나. 결국에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구나. 포스팅 더 잘하고 말 더 잘하고 글 더 잘 쓰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그 분야에서 그냥 버티는 거구나. 그리고 디즈니의 사례에서도 나오는데요. 무려 창사 이래로 400편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거의 다 망했대요.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았는데 재무적인 성과가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이 디즈니를 살려줄 한 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야. 그 400편 만든 제작비 다 포함해도 곱하기 10배의 그 매출이 이 영화 한 편에 다 나왔어요. 백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의 성공이 모든 걸 다 상쇄해 주니까 희망을 주죠. 실제 저도 그랬거든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은 다 한 방이 있더라고요. 10번의 실패인데 11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매출이 100억이 났어.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봐도 하나의 시도가 10억씩은 번 거였어요. 그 과정이었던 거지. 이 책은 그걸 부단히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파레토의 법칙이 나오는데 80%는 어차피 의미 없어. 마치 우주선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1단계에서 분리돼서 나가서 떨어지죠. 2단 분리가 돼서 또 떨어지지. 결국엔 남잖아요. 그 20%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가 발생되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에서 이 책이 말을 하는 게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2004년도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야. 이 사람이 21살에 운동신경에 관련된 어떤 세포가 죽는 병이 걸려서 이제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 하게 돼요. 이 컴퓨터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명랑하게 얘기했대. 기자한테. 21살 때 나는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0이 됐대. 0. 바라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후로는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인생에 일종의 다 보너스인 거야. 선물인 거야. 그래서 이 대목이 말해주는 의미는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만족도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걸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을 해줍니다. 대체 네가 부자가 못 된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럼 해결책, 이거를 부자가 안 된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들, 말하자면 해결 사례도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재무적인 성과를 내는 어떤 방향성, 정신세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서 20가지에 걸쳐서 이 책은 알려줬어요. 이 책은 뭔가 생각을 바꿔주는 책이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오늘 내 행동이 바뀔 거고, 내 행동이 오늘 바뀌면 내일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지금 2025년도인데 야, 나 1000억 벌었다. 흐름, 그 흐름